안녕하세요. 복잡하고 어려운 행정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전달해드리는 세상 행정한 이야기의 성행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그 토지 보상에 관련된 사업지구죠. 여기 화순에 있는 도로 사업에 관련된 사업지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명칭은 원화 효산 도로구역의 사업이고, 이게 이제 4차선 확포장 공사 사업입니다. 요거는 전란 암도가 사업 시행자고, 그 다음에 보상 수탁 업무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사업인정 고시문이네요. 사업인정 고시문은 전라남도 도보에 나와 있고, 2015년에 사업인정 고시가 됐네요. 여기 보시면 도로결정구역은 노선이 지방도로 817호선으로 도곡면 일대에서, 화순 도곡면 일대에서 공사가 시작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 명칭은 원화 효산간 지방도 4차로 확포장 공사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 도로공사 사업기간은 16년 이후부터 진행이 되고,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은 350필지로 꽤 되네요. 그리고 사업 시행자는 아무래도 이제 전라남도가 되겠죠. 2018년에 변경고시가 됐습니다. 2021년에 한 번 더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이 구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위쪽이 광주가 되겠죠. 이 아래가 이제 화순이 되고, 이제 광주하고 화순을 연결하는 이 길이, 여기 실제 제가 이제 지나다니는 길인데 2차선으로 좁아요. 추월하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아무래도 광주에서 화순 쪽으로 가는 차량이 많다 보니까 이 도로를 이제 확포장 공사를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도로를 이제 확포장 공사를 하는 겁니다. 이제 당연히 뭐 이 도로만 넓히는 게 아니고 필요한 구역은 또 이제 추가적으로 공사를 하겠죠. 그럼 여기 보시면 위는 이제 광주가 되겠고요. 여기는 이제 화순군이 되겠고, 여기가 이제 골프장이 있고, 좌측에 나주혁신도시가 있네요. 그리고 우측 위로는 화성군청이 있는 읍이 되겠고, 요 도로를 지금 확포장 공사하는 사업지구의 단계는 어디까지 왔느냐. 네, 지금 여기는 사업 시행자가 전남도청이지만 보상 수탁 업무는 지금 부동산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협의 요청 단계예요. 그러니까 보상금이 산정이, 사업인정 고시 준비 뭐 이런 절차는 끝났고, 이제 보상금 산정을 해서 소유자들한테 지금 금액이 얼마입니다 라고 보내주는 단계예요. 협의 요청 단계입니다. 이 앞에 두 개 단계는 끝났고, 지금 협의 요청 단계. 그러니까 이제 사업 시행자,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가 선정한, 그리고 도에서 선정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여기는 사업 시행자가 도기 때문에 도는 도에서 추천하고 사업 시행자가 되니까 한 곳이 추천을 했고, 그 다음에 주민 추천이 한 곳을 해서 두 곳이 이제 감정평가를 진행을 했고, 그래서 보상금 금액이 산수청 평균을 내서 금액이 이겁니다. 그래서 보내준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 말 그대로 협의 단계입니다. 협상이 아니에요. 협의이기 때문에 결론을 내놓고, 여기에 대해서 결론이라 하면은 보상금이겠죠. 이 보상금에 대해서 만족하면 동의하시고, 아니면은 불복제로 가는, 세 번을 보낼 겁니다. 세 번을 같은 금액으로 세 번을 보낼 겁니다. 성실한 협의를 위해서 세 번을 보낼 거고, 그 세 번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도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토지 수용을 해야 됩니다. 안타깝지만 수용을 하게 되겠죠. 그때 토지 수용을 들어가는 그 단계가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불복, 그러니까 이제 징액을 결정적으로 이제 싸워서 징액시킬 수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그 단계는 이 아래 불복이라고 되어 있는 이 아래 부분이 그 수용이 되지만 그때의 징액도 같이 싸우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단계에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사업 시행자는 같은 금액으로 3번을 보내고 협의경위서라는 것을 이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청에 이제 이 부분을 보내는 거죠. 이렇게 열심히 성실을 함에도 이제 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용을 위해서 이렇게 신청을 합니다. 하면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이 공익사업이 합법적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를 쭉 살펴봅니다. 살펴보고 이상이 없으면 이제 그때 소유자들한테 소유자 의견을 한번 보내주십시오 라고 연락을 가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내 땅이 이런 부분이 좀 저평가됐다 라는 주장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입증 자료가 같이 이제 첨부가 되는 거죠. 네, 토지 소유자 의견만 또 듣지 않아요. 사업 시행자 의견도 들어요. 사업 시행자 의견도 들어서 이제 심리를 합니다. 안건 상정을 해서 심리를 하면 금액이 이 정도는 적당합니다 라고 하는데, 그 전에 이제 중토위에서 선정한 감정평가 2개 기관이 내려와서 감정평가를 합니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앞전하고는 틀리죠. 주민이 추천하거나 사업시행자가 추천해갖고 산술 평균을 내서 금액을 선정하지만, 이때는 재결 단계에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선정한 2개의 감정평가사가 와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고 그 금액을 이제 중토위에 보내고, 중토위에서는 그걸 근거와 주장한 내용들을 보고 이제 안건 선정을 해서 심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끝나면 재결서라고 해서 개인한테 다 보내줍니다. 그럼 거기에는 금액이 나와 있고 수용 개시일이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그게 끝나면 당연히 그 다음 절차인 이제 이의제결, 이 금액에 대해서 이의신청,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하고 이의제결이라고 하고요. 보상금에 관련된 이 절차는 앞에 수용재결하고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끝나서 나오는 보상금은 추가적인 부분입니다. 왜냐면 수용재결 때 받으신 분들은 돈을 받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분이고, 그 다음에 수용재결 때 돈을 안 받으신 분들은 공탁이 걸렸기 때문에 그 돈을 제외한 추가적인 부분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도 금액도 이래도 만족하지 못한다 하면은 이제 필요하면 행정소송으로 넘어가게 돼요. 행정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당연히 법원에서 진행을 하겠죠. 재결과 소송의 차이는, 재결에 관련된 재반적인 어떤 감정평가료라든가 이 재결을 진행하는데 비용은 들지가 않아요. 사업 시행자가 부담을 하는데, 소송은 그렇지가 않아요. 소송은 감정평가사 선임에 관련된 그 비용도 개인이 지불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소송료가 발생을 하겠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차이점은, 재결에서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으로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보상금보다 줄어들진 않아요. 다만 줄어드는 경우도 있지만 전체적인 금액에선 줄진 않습니다. 이거는 좀 디테일한 부분이라 넘어가고요. 소송은 대부분 줄어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는 않아요. 법적으로 줄어들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 사업지구에 포함된 토지주들은 이 협의 요청 단계다. 그래서 고민해야 될 거 첫 번째, 협의를 할 것이냐 불복으로 갈 것이냐. 왜? 지금 은행 금리가 매우 높아요. 거의 막 지금 7%대 6.9% 막 이렇습니다. 대출 이자가 지금 이렇게 높으면 내가 혹시 지금 채무를 상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불복 절차를 가서 싸웠을 때에 증액되는 그 증액률과, 아니면 그냥 지금 돈을 받아서 은행 이자를 갚아버렸을 때 어느 게 더 효과적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은 돈을 받아서 주변의 토지를 사서 그 지가 상승분이 재결을 통해서 증액된 부분보다 더 높을지, 이런 부분을 또 고려해야 되고, 아니다, 나는 뭐 지금 채무 상환도 없고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 더 중요하다, 나는 끝까지 싸우겠다 하면은 이제 또 불복 절차를 하시는 분들 해야 되고,
또 어떤 분은 내가 여기서 거주하고 있다. 아니면 여기서 사업을 하고 있다. 아니면 여기에 뭐 과실수를 심어서 어떤 수익이 발생한다. 하면 최대한 늦게 가겠죠. 아니면 뭐 여기서 태양광이 설치돼 있어서 난 주기적으로 계속 그 전력 그 생산량에 대한 비용이 들어오고 있다. 하면 버텨야 되는. 그럼 불복 절차를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본인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무조건 불복 절차가 맞다. 무조건 협의하고 돈 받는 게 낫다.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고려할 부분이 여러 가지잖아요.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얘기를 예측하고 판단해서 자기가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런 부분에 대해 경험이 많으신 분들, 한번 겪어봤던 분들은 잘 아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저희한테 행정사들한테 컨설팅을 받아서 진행을 하시는 게 저는 옳다고. 사업인정고시를 살펴봤을 때요. 사업인정고시가 2005년, 2018년, 2011년이 있어요. 그러면서 중간에 추가적으로 편입되는 변경고시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토지가 편입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그 대응도 필요할 거고, 그 추가적으로 이제 편입이 되면서 내 토지에 대한 부분이, 왜냐면 다른 사업지구는 그렇게 편입이 당연히 세무고시에 있는 줄 알고 진행을 했는데 없는 경우도 있었어요. 세무고시에.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사람이 하는 것이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찾아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됨으로써의 그 거래 사례가 반영된 부분이 주변 시세에 얼만큼 내 토지가 비교해서 반영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 그 다음 개별적 요소, 내 토지의 위치, 형상, 모양을 가지고 어떻게 평가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좀 디테일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불복 절차를 가느냐 안 가느냐에 대한 선택.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 토지주들을 위해서 더 유익한 정보, 아니면 더 행복을 올릴 수 있는 정보를 준비해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태까지 성백성원 행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